186편 상감마마는 해, 태양이다. 시작하기 전에 혹여나 말씀드리는데 신라의 그물라자죠. 그물라는 태양신을 뜻하는 라가 아닙니다. 태양신을 뜻하는 라가 아니에요. 뭐 비슷은 하겠지. 그런데 정확히 라는 아니야. 그냥 신라가 당시 전부 쓸어버리고 고리의 영역 외 나머지 영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새로운 해님, 그러니까 새로운 태양이 된 것뿐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감마마이신 임금님은 해, 태양입니다. 상감마마이시며 임금님이신 분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해, 즉 태양과 동일시되는 분이에요. 제2 고리의 영역이 넓으니까 나눠 다스렸다고요. 본래 영역이었던 고리의 영역, 그러니까 고리가 링이죠. 영역은 그대로 링이 돼서 관리하고 고리 이유가 있겠죠.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렇죠? 나머지 부분만 신라가 기존의 가야를 몽땅 쓸어버리고 그 영역을 자신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자신들이 고리의 영역 외 나머지 영역의 새로운 상감마마이신 임금님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해님, 태양이 된 것뿐이에요. 혹여 오해하실까봐 생각난 김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미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지구는 매우 넓고 우리가 보고 있는 홀로그램 달이에요. 달이 그냥 뭐 착륙하고 할 수 없어. 거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진짜는 전투 행성 달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 달이 비추는 중심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심부의 소위 지하라고 칭하는 것은 뭐야? 땅속이잖아. 땅속. 응? 그건 땅속 말고 그 땅을 더 밑으로 뚫고 들어가면 더 밑으로 거대한 자기장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미 지구와 인근 지역의 생성에 관해서는 152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찾아보세요. 152편 외에도 뭐 다 엄청 많아. 지구와 인근 지역은 보다시피 오른쪽 위처럼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중 하나일 뿐이고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와 인근 지역까지예요. 그중 하나의 극히 일부분이 스파티드 레이크 같은 곳이고 그 스파티드 레이크 중에 하나에 지구가 있다라는 거. 지구는 해당 연못의 바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 바닥으로 통해서 또 외부로 나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바닥에 있겠지. 지구를 포함한 거대한 물질 세계 우주는 어느 생물체의 관절 부위 속 같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크기는 뭐 상관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스파티드 레이크에 앉아있는 저 여자하고 애기가 얼마나 커? 그럼 우리는 거기 미생물도 안 되는 거지 뭐.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지 우리를. 지구는 응? 지구 안에서 왔다 갔다 뭐 연명질하는 것들을. 크기 상관하지 말라 했잖아요. 서로 시간대와 시간의 공간 뭐 전부 다 틀리니까 그 뭐 상관없이 생활 가능하니까요. 서로 안 보여. 보일 수도 있고 보려면 더 보이겠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존재들이 수준 낮은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수준 낮은 존재들은 수준 높은 존재 볼 수가 없지. 보고 느낄 수 없지. 당연하지. 자, 뭐 이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구의 저기 얼음막 중심부에만 우리 살고 있는 거고 저게 중심도 솔직히 아니고 한쪽은 치우쳐져 있지만은 거기만 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구잖아요. 지구도 엄청 넓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자기장의 가장 큰 플라즈마 줄기는 가장 중심으로 뻗어가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저건 보기 편하게 뭐 설명드린 것뿐이고 그리고 땅을 뚫고 더욱더 밑에 있는 자기장의 다른 플라즈마 줄기는 6,500년마다 오른쪽 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홀로그램 달이 비추는 영역을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그 네 군데 중 한 군데로 돌아가며 뻗어 올라간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고 뿅뿅뿅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뭐 가장 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줄기 플라즈마는 쭉 끝까지 올라갔고 지구의 끝까지 솟아 올라가지고 지구 전체를 토러스 뭐 그러니까 도넛 구멍 뚫린 도넛 모형처럼 감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드렸고 네 군데로 돌아가는 플라즈마로 인해 가지고 지구 말한 거죠. 중심부 우리는 뭐 그 한쪽에 사는 거고 치우쳐 사는 거고 그렇죠? 그 플라즈마로 인해서 해당 영역에서 홀로그램 태양이 생기고 홀로그램 달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홀로그램 해와 달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자유니까 관리만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냥 플라즈마 줄기가 뿜어져 올라서 해당 영역을 토러스처럼 감싸는 기능만 만들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또 설명하니까 힘들다. 물론 해당 자기장에 가장 큰 플라즈마 줄기가 뻗어나가는 중심부에도 굳이 만들면 좋겠지만은 홀로그램 해가 생기고 홀로그램 달이 생겨요. 굳이 만들면. 근데 현재는 없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수차례 설명했지만 또 설명드릴게요. 홀로그램 해와 홀로그램 그러니까 태양과 홀로그램 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인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와 아틀란티스 일부 그리고 레무리아 포함한 곳을 지금처럼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얼음막이 아니라 본래 플라즈마로 만든 막 중에 가장 안쪽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해당 플라즈마로 만든 막은 여러 겹이 있죠.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얼음막이 아니라 플라즈마 막이라고 원래는 플라즈마 막인데 얼음막은 따로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다 드렸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죠. 이거 필요하니까. 여하간 처음에는 제2 고리 영역 안에 얼음막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원래 플라즈마 막이에요. 전부 다가 플라즈마 막으로 돼 있는 거지 얼음막은 아닙니다.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얼음막도 바깥에 또 얼음막 하나 큰 것도 나중에 생겼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본 것뿐입니다. 아까 그거 지구 모양. 여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인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안에서 홀로그램 태양이죠. 태양과 홀로그램 달을 플라즈마가 통과해서 수성, 금성이 생기고 수성, 금성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는 수성, 달은 금성이 되는 거죠. 어? 통과해서 그렇죠? 그럼 수성, 금성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돼? 화성이 되는 거예요. 홀로그램 화성이 홀로그램 그것도 플라즈마 막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화성 통과해서 목성이 생기는 거죠. 목성 통과해서 토성 통과해서 뭐 쭉 나오겠지. 응? 근데 토성이 고리는 왜 생기냐? 그 플라즈마 막의 반사 때문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뭔 고리야 고리는 그건 진짜는 바깥에 있겠지. 우리는 홀로그램밖에 못 봐. 이 안에는 어떡할 수 없어요. 그 토성을 또 플라즈마 통과하면 천왕성이 생기겠죠. 다 얘기했잖아. 찾아보세요.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는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인 제2 고리 영역을 덮고 있는 얼음막을 넘어서면 홀로그램 태양과 홀로그램 달은 지금 현재 없어요. 필요 없어 지금은. 옛날에나 뭐 잠깐 필요했겠지. 지금 필요 없어요. 다만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탄소 계열이잖아 우리는. 그럼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규소 계열하고 그러니까 실리콘 계열하고 먹고 자고 싸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많을 텐데 그럼 뭐 어떻게 해? 해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빛이 나올까? 그냥 전체적으로 가면은 아름다운 무지갯빛, 오색 빛깔, 칠색 빛깔, 아름다운 본 적도 없는 색깔. 구름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름이 흰 구름이 아니야. 우리 뭐 지금 요새는 저기 뭐 구름도 아니고 저 공해 덩어리가 떠다니는 거고 저 화학 물질 덩어리들이 이 개색 나쁜 놈들 하여튼간에 어 거기 가면은 그냥 전부 다가 빛이 오만 빛깔 다 나요. 예뻐요. 예뻐가지고 해당 색깔에서 뿜어져 나온 빛으로 인해서 날씨가 항상 봄 날씨에 봄 날씨. 그냥 에브리데이가 봄 날씨입니다. 1년 365일이 봄 날씨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1년 365일도 아니지만 또 하나 그곳에서는 당연히 수성 금성도 매우 크게 잘 보여요. 엄청 커요. 커.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왜냐? 당연히 홀로그램이잖아요. 다만 해와 달이 여기 없어요. 해와 달은 어디에 있어? 우리 얼음막 안에만 있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수성 금성이야. 홀로그램. 겁나 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 전체적으로 색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2 고리 영역의 가장 북극의 정중앙에 뭐가 있다고 했어? 밭전자, 전자 모양의 밭전자 모양의 땅이 있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응? 가운데 위에 보면은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저런 모양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렇게 멋진 도시가 있다. 가운데 푹 솟아나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밭 전자 모양으로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 지도 잘 나와 있어요. 저렇게 갈라져 있어요. 저렇게. 거기에는 뭐 어떻게 돼? 홀로그램 해와 달이 비추지진 않아요. 어떻게 여기 얼음막 안에는 홀로그램 해와 달이 비춘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 쳐? 빙글빙글 도는데 왜 거기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이겠죠.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 가운데 우뚝 솟은 게 뭐야? 자기장으로 거대한 자기장 산입니다. 그 얘기했죠? 거기에서는 뭐가 하나 흘러나온다고 했었지? 아주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거대한 그 자기장 산에서 흘러내려요. 위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샘솟아.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 뭐 어쨌든 해야겠네. 예. 이 바다가 정화되는 게 이 안에서 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로 이제 보냈다가 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 물이 어떻게 물이 나와? 물을 생성을 해야지. 물을 뭐 공기가 합성해서 물이 어떻게 돼? 네가 해봐. 되긴 되겠지. 얼만큼 엄청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물과 거대한 극광 오로라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마시면은 내 몸이 다시 정화되었고 젊어지겠죠. 한번 마셔보고 싶네. 해당 땅에서 홀로그램 해와 달이 보이지 않지만 극광 오로라가 거대하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해당 극광 오로라로 인해서 매우 따뜻한 봄 날씨예요. 그냥 봄 날씨야. 거기는 그냥 계속 봄 날씨. 거기도 왜? 아까 얼음막 바깥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빛이 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봄 날씨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야? 극광. 그러니까 오로라의 빛으로 인해서 사방이 항상 밝아. 하지만 오로라가 뭐야?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지만 녹색이 주로 돼 있죠. 왼쪽이 봐봐요. 색깔은 여러 색깔이 있어. 하지만 녹색이 주된 색깔입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고 주변이요. 항상 녹색으로 잘 보여. 근처는 전부 다요. 그래서 사람들도 결국에는 녹색으로 몸이 변하게 돼요. 나는 안 변해도 내 후손은 녹색 인간이 돼요. 녹색 피부의 인간이. 점점 후손들이 완벽한 녹색 피부의 인간이 되면 뭐야? 음식을 다르게 먹어야 되죠. 우리처럼 지금처럼 못 먹어요. 지금처럼 먹으면 병 걸려. 거기서는 녹색의 식물만 먹어야 돼. 녹색의 식물. 그러니까 녹색 완두콩, 녹색 녹두, 녹색 야채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 거기서는. 자,
여기 밭전자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오로라 극광으로 인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홀로그램 해와 달은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안 되고 가운데 있는 자기장 산에 커다란 자기장 산으로 인해서 플라즈마가 거기를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해와 달이 나오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거고 홀로그램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6,500년 만에 바뀌는 거고 딴 데 또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극광으로 인해서 빛이 나오고 사람이 거기 가면 녹색 피부의 인간이 된다. 그래서 녹색 음식만 먹어야 된다. 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못 가. 가면 죽어요. 홀로그램 해와 달은 오로지 제2 고리 영역 중에 밭전자 모양의 땅을 제외한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세계지도 위, 아틀란티스 일부, 레무리아 등에는 잘 보이고 해당 자기장 비수로 인해 생명체들이 살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홀로그램이지만 태양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홀로그램 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2 고리의 영역 안은 죽냐 사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 운명이 갈렸어요. 당연히 해가 안 뜨면 다 뒤지겠지. 과거 광산 노예들을 죽을 때까지 부려먹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제2 고리 영역만이 아니고 제1 고리 영역을 포함한 모든 전체가 지구 전체 홀로그램 태양이 2개 또는 3개가 떠 있었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밤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최초의 대량 생산품인 그 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랬죠. 모양이라고 했죠. 그런 인간들을 생산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개의 홀로그램 달로 만들어갖고 밤에는 쉬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 자, 그림 좀 보면은 그 6,5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죠. 저거 얘기했잖아. 다 설명 다 드렸잖아요. 우리는 제2 고리 영역 안에 있고 제1 고리 영역은 전부 다 홀로그램 달이 비추는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그램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순식간에 춥고 삭막해지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과 인간 그리고 각종 생명체들이 전멸하죠. 해가 없으면은 홀로그램 해가 없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듯 홀로그램 해는 매우 중요하고요. 홀로그램 태양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태양이 1개 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지구는 매우 넓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이는 그 홀로그램 달이 비추는 지역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제2 고리의 영역을 넘어가면은 그 얼음막 넘어가면은 홀로그램 해와 달이 없죠. 근데 그 지구의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커다란 자기장에서 뿜어져 나온 큰 줄기에서 나온 플라즈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엄청난 자기장과 그 강력한 힘을 분수처럼 뿜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고 멋지죠? 아주 멋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완전 정화된 물이가지고 그것만 마셔도 안 죽어. 사람 웬만해서는 잘 안 죽고 젊어요 계속. 젊음이 관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곳을 관리하는 전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또 따로 있겠죠. 문제는 제2 고리 영역이라고 칭하는 이제 우리가 배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작은 그 반구 돔 모양의 얼음막 바닷물로 만들어졌죠.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홀로그램 해를 누가 관리하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제2 고리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전 세계에서는 이제 큰 관심거리죠. 여기만 홀로그램 해와 달이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떠 있죠.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하라고 부르는 땅 껍질 속, 그렇죠?
땅속이에요. 원래는 땅속이잖아. 빤빤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지하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땅껍질 안쪽이죠. 그러니까 땅껍질 안쪽 그냥 속 땅속이야. 땅속 정확히 말하면 땅속이지. 무슨 지하야 거기가.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 그 얘기했잖아요. 거대한 동굴 모양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저렇게 생겼어요. 거의 종류석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저렇게 아래나 위로. 응? 외계인들도 살고, 이놈 저놈 그놈 다 살고, 뭐 별이 별놈 다 살겠지. 지구인들도 살고, 원래 있던 인간도 살고, 거인들도 살고, 수십 미터 거인들도 살고 다 살아. 구역을 나누겠죠, 당연히. 영역을 나눠서 살고 있고. 여기는 그럼 빚을 어떻게 내느냐? 그게 또 관건이겠죠. 빚이 있어야 사니까. 규소나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탄소 계열이잖아요, 여기가. 이 근처, 인근 근처가 전부 다. 그럼 먹고 자고 싸는 게 대부분들일 텐데. 물론 안 그런 존재들 많아요. 하지만은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제2 고리 영역 안에서도 오벨리스크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었어, 동네마다. 우리 전부 다 리셋 당해갖고 모르는 거지. 기억도 안 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지. 동네마다 저렇게 왼쪽 위처럼 아니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딱 보이잖아. 오른쪽 위 파괴된 거. 동네마다 다 있었어. 동네마다. 응? 시장터가도 다 있고 길거리마다 다 있었어. 조그마한 피라미드도 다 있었. 피라미드도 다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원래 그런 모습이 우리 동네의 모습이지 지금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남은 것들은 그나마 이제 모조품 같은 거 세웠고 있던 것도 힘 다 빼가지고 거기 있는 거 작동 못하게 만들어갖고 파괴시켜버린 거고요. 땅 속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그 빛이 나게 만들었어요. 꼭대기만 불빛이 나요. 그래서 저 밑에 그 동굴에서 불빛 나오죠? 저런 식으로 불빛 난다고. 근데 훨씬 밝아요. 훨씬 밝고 훨씬 아름답죠? 저런 뭐 전구따마가 아니고 자기장으로 된 홀로그램 해. 우리 홀로그램 해가 자기장으로 됐잖아 거기가. 알죠? 말씀드렸죠? 그 홀로그램 해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플라즈마가 자기장을 닿으니까 빛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기본적인 걸 왜 자꾸 물어봐?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은 지하는 거대한 수정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럼 비싼 거 좋은 거겠지. 그냥 돌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벨리스크 전체가 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꼭대기만 빛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위처럼 공격용 무기로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용도야 원래. 이것으로 인해서 땅 속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중국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존재들 중에서 지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박박우기는 파충류처럼 생긴 공룡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수십 미터 거인부터 시작해 3.5미터 거인 뭐 이제 인간들 원래 인간들 뭐 별게 다 있지. 수십 종류의 외계인들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잘 살고 있어요. 동물처럼 움직이는 식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여줬죠? 안 보여줬나? 보여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동물처럼 움직여. 걸어다녀. 말 그대로 걸어다닌다고. 우리가 뭐야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어다녀. 여러 그런 식물들도 다 이 빛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해든 달이든 간에 홀로그램 태양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실리콘, 규소 계열이나 탄소 계열 전부 다 대부분들 먹고 자고 쌓여야 되니까. 물론 아닌 수준이 높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수준 조금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기후가 있는 곳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기도 없고 삭막한 사막 같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원래는 저기가 좋은 곳이지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기후가 있으니까 온갖 풍파가 일어나겠죠. 세상 풍파가 다 일어나겠지만 뭐 부서지고 부서지고 뭐가 날아다니고 막 그냥 비가 오고 지랄 연명하겠죠. 근데 이런 데는 일정하잖아요. 바람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저런 데 못 살겠지. 왜 우리는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못 사는 거지 저기 있는 존재들은 아니겠죠. 다 말씀드렸죠 이미. 여하간에 우리는 물질 세계 우주 중에서 탄소 계열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질 떨어진 그 먹고 자고 싸야 되는 그런 육체 속에 들어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이 필요하고 기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홀로그램이든 진짜든 해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하잖아. 먹고 자고 싸야 되는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해가 태양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태양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고 누가 태양을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지구의 중심부는 지구의 땅 속을 뚫고 더 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대한 자기장 덩어리가 있죠.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관리자는 외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에서도 가장 중심부에서 구석으로 쫓겨난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위에 살고 있는 제2 영역인 제2 고리 영역. 응? 거기는 뭐야? 누가 홀로그램 해와 홀로그램 달의 관리 권한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해당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구 위에 사는 생명체들이 죽고 살고가 그 운명이 갈렸죠. 운명이 거기서 달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3D 맵은 해양 바다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얕은 바다는 전부 170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온 거죠. 베링 해협은 1700년대까지 전부 이어져 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운데가 터지고 바닷물이 북극의 정중앙에 있는 발전점 모양의 땅에서 솟아 올랐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넘친 거 아닙니까? 자, 어디서 올라왔을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뭐 지구 밖에서부터 바닷물을 파이프 같은 것으로 쏟아버린 것으로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진흙비라고 하잖아요. 머드레인 이렇게 보겠지. 이거는 지구 바깥에서 있는 그 바닷물을 파이프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떨어뜨리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다른 차원에서 끌고 왔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닷물이잖아. 민물 아닙니다. 뭐 민물비라고 생각하는데 민물비가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그냥 쏟아진 거라고. 어쨌든 우리가 배운 전 세계 포함뿐만 아니라 제1 고리 영역 전부 다가 뭐야? 폐광입니다. Abandoned mine. 폐광. 우리가 보는 건 전부 폐광. 너무 깊이 파가지고 현재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일 뿐이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광산 어떻게 만들었다고 맨 처음에 여기. 그때 다 설명했잖아요. 응? 플로팅 독 같이 생긴 것 위에다가 뭐 사람 시체하고 거대한 엄청나게 큰 거인이죠. 그거 시체하고 각종 해산물을 올려가지고 전기 충격 줘가지고 광산 만든 거 아니야. 그걸 판 거 아닙니까? 철, 구리 이런 거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채굴한 거 아닙니까? 다 설명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홀로그램 해하고 달이 왜 필요합니까? 홀로그램 해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홀로그램 해를 2개 또는 3개가 이 전체 지역 제1 고리 영역까지 전부 다 막
막 떠 있었죠. 엄청나게 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일 시키니까. 그러다가 휴식을 주기 위해서 반인 반어,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 남자만 있는 거죠. 수컷이죠. 그것만 대량 생산해갖고 저기 첫 번째죠. 그걸 생산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홀로그램 달이 떠서 쉬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홀로그램 달은 휴식입니다. 휴식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대량 생산품 지구인은 7번째 또는 8번째 만들어진 거죠. 자, 시제품은 그러면 몇 명 안 됐잖아. 엄청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지구 안에 안 살아요. 다 지구 밖에서 살아요. 지구 밖에서. 우린 대량 생산품이고 대량 생산하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 실패작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패작이. 역시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괴물들이죠. 같이 살고 있어 다. 휴식을 위한 홀로그램 달의 권한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홀로그램 해의 관리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권한은 뭐야?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관리를 위해서 지구에 왔죠. 외계인들이 무엇 때문에 구리, 철, 황금 등을 캐러 왔죠. 그런 외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외계인들이 떠나기 전에 그 대량 생산품인 7번째, 8번째 만들어진 대량 생산품들이 우리 지구인들을 현재 지구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걔네들 다 떠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잖아. 지구인들이 먼저 어떻게 됐어요? 7번째, 8번째 만들어진 대량 생산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본이 필요하겠죠. 원본. 그 원본이 뭐야? 외계인들이 최고 지도자하고 그 대량 생산품 중에 다리가 펴진 첫 번째 그 반인 반어 말고 그 물고기하고 뭐 남전데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리가 펴진 첫 번째 생산품이 있겠죠. 대량 생산품. 그거하고 그 최고 지도자 유전자를 섞어 가지고 원본 인간이죠. 그거 원본 인간이 이게 상감마마가 됩니다. 이분이 상감마마 임금님이 돼서 홀로그램 해 태양을 관리를 하고 이분이 유전자를 가지고 나머지 대량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이 되고 귀족도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죠. 귀족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나머지를 또 생산해 갖고 서민 되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모든 인종 다 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뭐 클론 만들고 클론끼리 또 만들었고 섞어 갖고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클론 만들고 뭐 그냥 뭐 나머지를 알아서 그냥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왕, 응? 번식왕이지 우리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 하여튼 이게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대량 생산품인 지구의 번식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인의 번식 프로그램. 여하간의 홀로그램 해의 관리 권한은 상감마마가 가졌기 때문에 상감마마는 해와 동일시가 됩니다. 상감마마는 뭐야? 태양이라고. 상감마마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존재니까. 왜? 상감마마의 옥체에 흠집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아주 홀로그램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상감마마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돼? 다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상감마마의 후손들이 유전자가 마구 섞이겠죠. 그러니까 원본의 의미가 많이 잃어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오래 지나면서 원본인 상감마마는 너무 지구 밖을 나가서 이제 살고 있고요. 외계를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뭐 우리만 이러고 살고 있는 거고. 잠시 중간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반물질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반물질 인간이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생각만으로 물질화가 됐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말씀드렸죠. 완벽했다고 했죠. 자식을 낳으려면 그냥 후손은 생각만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원래는
아무리 탄소 계열이라고 하지만 유기 생명체는 자가 회복을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팔다리가 잘려도 금방 재생이 된다고, 머리가 잘려도 금방 재생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저질로 계속 되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유기 생명체는 바로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게 좋아요. 그 점이 장점이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량 생산품인 인간들의 원본의 의미를 잃고 있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차피 원본의 의미 상실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상감마마가 지들이 상감마마가 되겠다고 마구마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이 홀로그램 해가 되겠다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죠. 그게 우리가 보는 전쟁이지 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땅을 뚫고 더욱더 더 밑에 있는 자기장의 다른 플라즈마 줄기는 6,500년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심부도 크게 나오지만은 중심 옆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지. 홀로그램 달이 비추는 영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그 네 군데 중 한 군데로 돌아가며 뻗어 올라간다고 설명드렸죠. 중심은 중심대로 올라갑니다. 중심물 그러니까 플라즈마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중심부를 중심으로 이게 6,500년마다 돌아가지만 거기에 홀로그램 해와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 해의 그 근본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중심부가 바로 홀로그램 해가 되는 겁니다. 태양이 되는 거라고요. 플라즈마가 뻗어 올라가는 곳 자체가 태양이라고. 자, 그러면 그게 뭐야? 상감마마야. 그 자리가 상감마마라고. 그러니까 네 군데 말고 뭐 중심부는 뭐야? 올라가면은 지구 전체를 토러스처럼 감싸가지고 뭐 영원 불멸의 생명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제2 고리 영역 외 나머지 홀로그램 영역에는 홀로그램 해와 달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만들면 있겠지.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빛으로 인해 갖고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봄 날씨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간에 그래서 상감마마가 보는 시점에서는 홀로그램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겁니다. 왜냐 북쪽이 상감마마가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감마마가 어디야? 홀로그램 해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게 나오는 자리가 뭐야? 플라즈마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죠. 북극의 밭전자 모양의 땅입니다. 그 자리가 그죠? 자기장 산이 있댔잖아요. 거기가 바로 상감마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이 거기가 그냥 상감마마. 응? 거기가 북쪽이죠, 이제. 응?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입장에서는 보면은 동쪽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상감마마가 위에서 밑을 쳐다본다고 봐봐. 자,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데가 우리죠. 현재 자북이죠. 마그네틱 노스죠. 거기가 상감마마라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땅을 어떻게 봐? 위에서 밑으로 보는 거죠. 왼쪽 팔을 뻗는다고 쳐봐요. 왼쪽이 서쪽이 되죠. 상감마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래 것들이잖아. 아래에서 위로 상감마마를 쳐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상감마마 중심부에서 왼쪽은 유럽, 아프리카죠. 서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동쪽은 아시아죠, 아시아, 미국 쪽하고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감마마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상감마마가 그 파란 머리, 그 군청색 쪽이 상감마마를 생각하면은 거기서 땅 쪽을 빛을 보니까 어떻게 돼? 앞쪽이 북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왼팔 있는 데가 서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서쪽인 거야 이분한테는. 동쪽은 유럽이야, 아프리카하고, 그죠? 뒤쪽이 북쪽이 되는 거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보는 게 거꾸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상간마마는 뭡니까? 해, 태양이라고요. 상간마마는 황소 자리에서 구리, 철, 황금 등을 캐러 지구에 왔던 지구의 관리자이며 여기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위를 덮고 있는 자그마한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얼음막을 또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본래 살던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과 지구의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나온 주민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제2 고리의 영역은. 그렇죠? 원래 여기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놈 저놈 그놈 그냥 다 섞여 갖고 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가. 이 위를 홀로그램 해와 다리, 홀로그램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고, 홀로그램 해, 태양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해당 관리자는 황소 자리에서 지구로 왔던 분들 중에 최고 지도자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후손,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후손이 상간마마고 바로 임금님이죠. 그래서 해는 상간마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구는 지구의 땅 속이 아닌 땅을 뚫고 더 내려간 그 지하에 있는 거대한 자기장에 쏘아 올린 플라즈마로 인해 생긴 홀로그램 해로 인해서 탄소계열 생물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실험실이고, 이것을 훗날 이놈 저놈들이 탐을 낸 것이고, 그중에 맨 마지막에 왔던 외계인 무리는 황소자리 외계인들이고, 이들의 목적은 외계인들처럼 다른 대부분의 외계인들처럼 구리, 철, 황금 등을 캐러 지구에 왔던 것 뿐입니다. 그때 이제 물질화 되었던 완벽한 20m 정도, 그 전에 반물질이 물질화 됐었죠. 그러다가 전쟁했다가 아주 그냥 개박살났다가 다 지하로 도망갔지만은, 그 중에 이제 20m 완벽한 그 크기가 20m였죠. 그 20m 정도 되었던 인간들을 강제로 저질로 개조돼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완전히 원숭이처럼 질떨어지게 만든 거죠. 물론 시제품은 잘 만들었지, 남자만 있었고. 아담은 그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그 옆에 내하고 바람난 거 아니야. 그것도 얘기잖아요. 도망갔잖아. 아주 먼 행성에 살고 있다고. 둘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그러다가 바로 2500년 전에 황제 헌원이라는 나이 말씀드렸죠. 황제 헌원과 치우의 본 모습. 소같이 생긴 외계인하고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치우는 외계인들이야. 둘 다 뭔 사람 모습이야. 두 외계인들끼리 제2 고리 영역 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전쟁하고 지랄 연명한 거라고. 자, 근데 뭐 때문에 누가 태양의 관리자가 되느냐, 홀로그램 태양의 관리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누가 태양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려는 거고. 그 영역 안에서 인류를 지배하려고 별의별 외계인들이 혈안이 되었을 거고, 당연히. 여튼 황소자리 외계인들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기 위해 홀로그램 해를 관리해야 했고, 훗날 대량 생산품 지구인들을 광산 노예로 부려먹었고, 대량 생산품 지구인들은 홀로그램 해의 관리자에 의해서 죽고 사는 일이 생기니까 홀로그램 해의 관리자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을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황소 자리에서 지구의 채광을 하러 온 외계인 중에 최고 지도자가 홀로그램 해의 관리자임과 동시에 바로 이분을 지구에서 상간마마라고 불렀던 것인 거고, 맨 나중에 황소 자리 최고 지도자와 무릎이 펴진 대량 생산품 중에 반인 반호 말고 그 대량 생산품 인간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 다 그 지구인과 유전자를 혼합해 가지고 찾아보세요. 나오니까 지구인 홀로그램 그 해의 관리자가 태어난 거죠. 지구인이에요. 탄생했고 바로 이 부분 가지고 상간마마라 가지고 누가 7번째, 8번째 저질로 개조된 번식용 대량 생산품이죠. 지금 우리는 그 번식용이야. 번식용 원래가 용도가 그거지 뭐. 전쟁하고 뭐 그런 거밖에 더 있어.
바로 그분한테 우리는 상감마마 임금님이라 부른 겁니다. 원래는 외계인한테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이분한테 상감마마 또는 임금님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든 진짜든 뭐든 간에 태양은 상감마마이신 거죠. 그렇죠? 왜? 태양으로 인해 대부분의 탄소 계열과 규소 계열의 생명체들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죠. 그래서 홀로그램이든 진짜든 간에 태양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감마마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